이런 일이 다 있었군요. 아빠 회사에서 대체 복무를 한 37살. 법원에서는요, 다시 군대 가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오, 37입니다. 대표가 사촌 이내에 해당된 대체 복무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 어떤 회사에 뭐 CEO가 누구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누가 지배하느냐. 그런데 그게 사촌 이내. 그러니까 아빠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법원 서류상 대표 아닌 실소유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병영 변호사, 이 사연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중에서 실제 군대 입소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한 3년 동안 산업재 전문 연구요원으로서 근무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우수한 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에서 일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역량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산업이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다만 이걸 악용하는 제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 대표이사와 그 산업재에 복무하는 사람 자체가 사촌 이내 인척이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근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전혀 모르는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라라는 취지로 만들었던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몇 년 지나서 그 회사를 수사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대표이사가 실질상 대표이사가 따로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사촌 이내의 대표가 되면 안 되는데 너희 아버지가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니까 너는 복무를 취소하고 다시 군대를 가야 된다라고 이제 병무 측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거기에서 대표이사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돼 있으니까 법인 등기부를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거기서 법원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법인 등기부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례로 예를 들자면 삼성의 회장이 이건희지. 이건희가 대표이사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이 중요 의사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법에서도 실제 왕 회장 또는 어떤 그 대표이사 아니다 하더라도 최대 의사결정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대표이사로 보는 것처럼 법원에서도 이 사안에서 실질적인 대표가 누구냐,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병역법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이번에 판례가 형성이 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겠네요, 앞으로요. 네, 김상일 평론가. 네. 이런 사례 더 있지 않을까요? 왠지? 당연히 더 있겠죠. 우리가 그 교수들의 논문을 봤잖아요. 논문에 자신의 자제들을 이름을 올려주면서 자신들의 자제들의 이름만 올려준 게 아니라 서로 품앗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는 어디까지 의심을 해봐야 되냐면 저런 병역 특례 업체의 오너들 간의 상호 품앗이까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서로의 자제들을. 서로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것까지도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상당한 박탈감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어떤 상황일지 패널분께서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원숭이가 있죠? 어떤 차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받아요. 지금 바나나 건네받은 원숭이. 어떤 행동을 할까? 이 원숭이가 여기 지금 바나나를 그 손에 주니까, 사람이 주니까 바나나를 덥석 잡습니다. 원숭이, 바나나, 원숭이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진을 준비한 이유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니까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이 무엇일까? 혹시 최양 고모님 상상되세요? 아니 저 설이고 뭐 나눠주고 덕담 주고 뭐 이런 거 연장선상으로서 바나나를 까서 이 어린이한테 다시 주지 않았을까요? 원숭이가 바나나를 봐서 원숭이가 바나나를 까서 다시 어린이한테 준다고요? 네. 엄청난 원숭이인데요. 그러면 그럴 정도면요.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다음 장면. 그 말씀 듣고 나니까 뭐 그런 방향으로 또 상상이 드네요. 그러니까 혹시 또 나눠서 반 자기가 갖고 거의 반 주지 사람과 같은 않았을까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요? 요 정답은요.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시죠. 자, 보세요. 뭔가를 주죠? 뭘 던지고요. 바나나를 줍니다. 근데 던져버려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다 던집니다. 과자를 주니까 먹어요. 원숭이가요. 바나나를 거부하고 달콤하고 짭짤한 맛이 나는 과자만 집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최양 고모님. 네. 그러니까 원숭이가 너무나 인간들의 맛에 길들여진 거 아니냐. 첫 번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요. 원숭이가 사람과 어울려 살 테니까 야생성을 잃어버렸다. 바나나를 모른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야생의 그런 어떤 성질을 이제 잃어버린 건데 예. 동물이라든가 뭐 우리 애완견도 있고 반려견도 있고 많이 있지만 동물은 가장 야생성 있을 때 가장 동물스럽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저기 분명히 이제 굉장히 유명한 유원지 같은데 그렇습니다. 너무 저런 이 인간의 귀속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예. 저희로서도 뭐 이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듯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숭이가 바나나 맛을 잊고 과자의 맛에 길들어진 건가요? 이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서 뭐 오늘 저희 제작진이 하도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라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간이 과연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사실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역시 이게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공존, 뭐 이런 걸 또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좀 준비해 봤습니다.